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한국의 첫 군사정찰 위성이 미국 현지 시간으로 1일 오전 발사돼 우주 궤도에 안착했습니다. 1차 발사부터 순조로웠고 현재 지상국과의 교신에도 성공해 고화질 위성사진 등을 전송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한국 위성의 성능이 북한 위성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나다면서 한국의 정찰 능력은 크게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김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5, 4, 3, 2, 1, ignition. 현지 시간 1일 오전 10시 19분,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기지에서 미국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발사체 펠컨 9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한국군의 정찰위성 1호기를 탑재한 발사체는 발사 2분 22초 후 1단 추진체가, 이어 약 20초 뒤에는 위성 보호덮개 페어링이 분리됐습니다. 펠컨 9의 1단 발사체는 발사 후 바다에 낙하해 버려지는 일반적인 것들과 달리 발사장으로 복귀했습니다. You can watch that landing as we come back toward Landing Zone 4 at Vandenberg Space Force Base. Beautiful view. 발사 14분 뒤인 10시 33분, 2단 추진체에서 분리된 정찰위성 1호기는 목표로 설정했던 우주 궤도에 정상 진입했으며 궤도에 안착한 정찰위성 1호기는 오전 11시 37분 해외 지상국과 첫 교신에 성공했다고 한국 군 당국이 밝혔습니다. 한국 정찰위성은 800kg급이며 13,500kg으로 초대형급인 미군 정찰위성 키홀에 비하면 중간 정도의 크기지만 3m급으로 알려진 북한 정찰위성과 달리 지상 30cm 크기의 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한국 국방부는 2025년까지 순차적으로 4기의 정찰위성을 더 쏘아 올려 5기의 위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2호기부터 5호기는 고성능 영상 레이더 SAR을 탑재해 비가 오거나 구름이 많이 끼어도 북한 지역을 관측할 수 있습니다. 미사일 전문가인 반벤 디펜 전 미국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한국의 정찰 위성은 군사적 효용성과 가치가 높은 훌륭한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The U.S. and probably Russian and Chinese governments would probably have better resolution, but 30 centimeters, that's pretty good. You could definitely gather a lot of meaningful information about facilities and vehicles and activities in, say, North. If you were South Korea, gather information about North Korea. 독일의 미사일 전문가인 마커스 실러 ST 애널리틱스 박사도 위성 사진의 해상도는 광학 장비를 탑재할 위성의 크기에 달려 있다면서 중형급인 한국의 위성은 북한의 주요 움직임을 확인하기에는 충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If you compare to commercially available satellites, it's quite good. This is comparable, for example, with what France has in orbit, from what we know. So it is good. It is good enough to see movements, changes in infrastructure. 군사 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한국이 북한의 단순 비교 우위가 아닌 비교 불가 수준의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십 개의 위성을 활용하는 미국의 도움이 필수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위성 정보는 중첩될수록 좋은 만큼 한국이 향후 5개의 정찰 위성을 모두 발사해도 사각지대를 미국과 함께 메워야 한다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한국이 위성을 직접 통제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진입니다. 미국과 한국 양국이 1일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허위 선동과 거짓 정보 유포 행위 등에 공동 대응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양해각서 MOU를 체결했습니다. 한국을 방문 중인 미국의 엘리자베스 앨런 국무부 공공외교 및 공보담당 차관과 한국 외교부의 홍석인 공공외교대사는 이날 서울에서 한미 공공외교 협의를 열고 허위 정보 유포 등 해외 정보 조작 행위가 정부에 대한 신뢰와 민주주의 기반을 저해하는 초국가적 위협이며 이에 대한 공동 대응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했습니다.
미국 국무부와 한국 외교부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이 향후 영내 및 전 세계에서 뜻을 같이 하는 나라들과 관련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미한일 정상회의에서 3국 정상들은 허위 정보 대응을 위한 노력을 조율하기로 했었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제3차 민주주의 거버넌스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인권과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정책과 활동 방안들을 논의했다고 미국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두 나라는 이날 한국 서울에서 열린 이번 회의에서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비롯한 글로벌 차원의 인권과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협력 방안, 각국의 인권과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과 한국은 이번 부처 간 회의가 국내외 인권과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양국의 정책과 활동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협력 분야를 모색하는 계기가 됐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에린 바클레이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 노동국 담당관과 한국 외교부의 강주연 국제기구 국장이 각각 수석 대표로 참여했으며 이들은 모두 개회사를 통해 미한 동맹의 힘, 그 중에서도 전 세계 민주주의와 인권 존중을 증진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 로 비트먼 부위원장이 북한 정찰위성 발사의 불법성을 지적하며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공화당의 브랜드 윌리엄스 하원 의원은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를 반인륜적 범죄로 규정하고 의회에 관련 결의안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이른바 정찰위성 발사에 대한 규탄 성명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하원 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인 공화당의 로 위트먼 의원이 북한 정찰위성 발사의 불법성을 지적하며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버지니아주 출신의 위트먼 의원은 최근 성명을 통해 북한의 이번 정찰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 사용을 금지하는 여러 국제 결의를 위반하며 이 위성이 촬영했다고 북한이 주장한 백악관과 국방부 또 자신의 지역구 버지니아주 노퍽 해군기지에 있는 항공모함 사진은 고의적인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위성사진의 해상도 등 북한 위성의 전체 감시 역량을 평가해 미국과 인도태평양 우방국에 가하는 위협의 규모를 판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공화당의 브랜드 윌리엄스 하원 의원은 본회의장 연설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인권 유린에 대해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포괄적인 북한 정권은 일본의 민간인을 직접 위협하는 핵무기와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계속 개발하고 있고 일본인 납북자 문제 등 인권 유린을 벌이고 있다면서 미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North Korea in particular is guilty of grave human rights abuses against the Japanese citizens. Perhaps even more disturbing is North Korea's heartless and transparent deception concerning the status of these victims. 윌리엄스 의원은 또 북한은 납북자 중 8명이 북한에서 자살하거나 심장마비, 교통사고 등으로 사망했다고 주장하지만 북한 정권은 이들 사망에 대해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면서 반인륜적 범죄라고 비판했습니다. It's unimaginably cruel. North Korea's treatment of Japan and its citizens is nothing short of evil and an inhuman crime. We in Congress must all speak as one and stand with Japan. We will not let such a faithful and crucial ally be pushed around by a tyrannical and rogue regime. 윌리엄스 의원은 그러면서 1970년대에서 1980년대에 벌어진 일본인 납북자 문제와 관련해 의원들이 모두 한 목소리를 내고 일본과 함께해야 한다면서 자신이 지난 7월 발의한 일본인 납북자 송환 촉구 결의안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유럽연합 EU가 북한의 최근 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한 미국과 한국, 일본, 호주 4나라의 대북 독자 제재 단행과 관련해 4개국 대북 제재 결정에 주목한다고 밝히고 북한의 위성 발사를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나빌라 마스랄리 EU 대외협력청 대변인은 1일 미한일, 호주의 동시적인 대북 독자 제재 단행과 관련한 VOA의 질문에 북한의 이른바 군사 정찰위성 발사에 대한 규탄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마스랄리 대변인은 다만 EU의 추가 대북 독자 제재 여부와 관련해서는 EU 이사회가 만장일치로 동의해야 하는 것으로 회원국들의 결정에 달렸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30일 미국 재무부는 한국, 일본, 호주 등 4개국은 동시적으로 북한의 이른바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 발사에 대응해 북한의 해킹 조직과 위성 발사, 무기거래 관련자들에 대한 독자 제재를 각각 단행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최근 중국이 수많은 탈북민들을 북한으로 송환했다는 믿을만한 보도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고 밝히고 탈북민들의 안전한 제3국 이동을 촉구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1일 한국 국회가 전날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데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강제 북송된 탈북민들은 고문과 강제 낙태, 강제 노동, 처형 등 가혹한 처벌에 노출돼 있다고 알려져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대변인은 특히 국무부는 중국이 1951년 난민 지위에 대한 협약과 1967년 의정서, 고문방지 협약에 따른 송환 금지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며 중국은 탈북민들에게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고 그들이 원할 경우 안전한 제3국으로의 이동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기적으로 중국에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한국 등 동맹 및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 국회는 지난달 30일 열린 본회의에서 해당 결의안을 재석 의원 260명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김정호, 민영배, 백혜련, 신정훈 의원과 정의당의 강은미, 진보당의 강성희, 무소속의 윤미향 의원 등 7명이 기권한 상황에서 찬성 253명의 압도적인 표결로 채택했습니다. 한국에서 탈북민들의 취업을 위한 박람회가 9년 만에 개최돼 1,000명 이상의 탈북민들이 큰 관심을 보였다고 한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한국의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1일 열린 2023 북한 이탈 주민 일자리 박람회는 2014년 이후 9년 만에 개최됐으며 이 자리에서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북한 이탈 주민들이 박람회를 통해 원하는 일자리를 갖는다면 자아실현과 사회 구성원 공헌에 소속감을 갖게 돼 사회 발전과 통일 준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박람회에는 141개의 기업과 공공기관이 온 오프라인으로 참여했으며 특히 51개 기업은 현장에 직접 부스를 차려 구직자들을 맞았고 인기 부스에는 구직자들이 길게 줄을 서 면접에 응하는 등 큰 성황을 이뤘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